네, 경우의 수 3단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이 8번은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8번은 지워주시고 7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주변과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부터 색칠하면 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 같은 경우는 B, C, D랑 접해서 접하는 부분이 3개고 B 같은 경우는 C랑 A랑 접하고 있어서 접하는 부분이 2개, C는 A, B, D랑 접해서 접하는 부분 3개, D는 A랑 C랑 접하니까 접하는 부분 2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A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칠하고 B를 칠하고 D를 칠하는 방법, 이렇게 세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문제니까 제 수영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색깔 4개를 1, 2, 3, 4번 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맨 처음에 A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1, 2, 3, 4. 네 가지 색깔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만약에 A에 1번 색깔이 왔으면 C에는 2번이나 3번이나 4번만 올 수 있겠죠? 왜냐면 1번 색은 이미 A에서 썼으니까 C에는 이제 색칠할 수 없고. 자, 다음에 A에 1번, C에 2번을 색칠했으면 이제 B에는 A, C에 오지 않은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3번 또는 4번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D 마지막으로 칠하면 D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B랑 접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D에는 B랑 똑같은 색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A에 1번, C에 2번이 왔을 때 총 4가지 방법이 된다. 자,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A에 1번, C에 3번 색깔이 왔을 때 B에는 2번, 4번 색이 올 수 있고, 어, 마찬가지로 조금 그림을 좀 더 여유 있게 그려야 되겠네요. C랑 D에도 2랑 4번이 올 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도 또 4가지 방법을 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 4번까지 색칠할까요? 자, A에 1번 색칠했을 때 이제 총 올 수 있는 방법이 어, 12가지잖아요. A에 2번을 색칠했을 때나 3번 색칠했을 때나 4번 색칠했을 때 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개수가. 자, 그래서 12개짜리가 총 4덩어리가 생길 테니까 총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4, 4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수영도를 그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생각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수직적으로 생각했을 때 A, C, B, D 순서로 칠할 때 맨 처음에 A에서 칠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색깔의 개수는 4가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A에 온 거 한 개를 빼야 되니까 3가지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또 C에 이제 색칠했을 때 이제 B에는 A랑 C에 온 거를 빼고 나머지 이제 2개 색깔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B에 올 수 있는 색깔 2가지. D에는 마찬가지로 B랑은 관계없이 A, C에 온 색깔을 빼고 나머지 2색깔을 칠할 수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이렇게 바로 곱하기로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12 곱하기 4 해서 48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곱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하면은 바로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곱하는 게 좀 헷갈린다 이랬을 때는 이 수영도를 한번 그려보고 한 가지 정도 케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러면 12개짜리가 4개 생기니까 48개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경우의 수 순열 부분 3단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숫자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세는 건데 이제 조건이 2가지가 있죠. 가장 앞에는 홀수가 와야 되고 짝수 카드가 서로 이웃해야 된다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홀수 짝수 카드의 형태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해 보면
맨 앞에는 일단 홀수 카드가 와야 되고, 그럼 짝수 카드들이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짝수 카드 3개를요. 짝수 카드가 지금 2랑 4랑 6이 있죠. 짝수 카드 3개를 한번 묶어 볼게요. 짝수 3개를 묶어서 큰 네모난 짝수 카드 3개짜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 카드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홀수 카드를 3가지를 나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V 표시한 3개 자리 중에 하나에 이 짝수 카드 묶음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장 먼저 홀수 카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했을 때 짝수 카드 묶음이 맨 앞으로 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에 오거나 아니면 홀수 카드가 다 먼저 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형태는 이렇게 가능한 형태는 총 3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 같고 이제 각각의 형태 안에서 나열하는 방법을 세 주면 되겠죠. 네. 첫 번째 형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 홀수 카드랑 짝수 카드 3개가 오고 마지막으로 홀수 카드가 2개가 오는 경우. 자, 이때는 홀수 카드 그럼 먼저 나열을 한번 해 볼게요. 홀수 카드 맨 앞에 있는 거를 1번 자리라 하고 아니라 기억 자리라 할게요. 기억 자리, 니은 자리, 디귿 자리라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의 홀수 카드 1, 3, 5를 나열하는 방법을 먼저 세 줍시다. 이건 그냥 바로 하면 되죠. 3개,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P 3 해주시면은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6가지 방법으로 홀수 카드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카드 묶음 안에 있는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면은, A, B, C에 마찬가지로 2, 4, 6을 나열하는 방법을 세주면 되겠죠? 모두 똑같이 3P 3이기 때문에 바로 6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나열하는 방법은 홀수 카드를 6가지 방법으로 나열을 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짝수 카드가 6가지 방법으로 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36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36가지 방법으로 나열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큰 형태에서 첫 번째 형태일 때 36가지가 가능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형태나 세 번째 형태도 숫자를 세는 건 3P 3 곱하기 3P 3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36을 총 3가지 형태가 가능하니까 36 곱하기 3을 해서 108가지다. 이렇게 바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영화관에 앉히는 방법을 구하라는 건데 네. 일단 문제 읽어 보면은 한 줄에 3 개의 의자가 있고 총 3 줄이 됐다. 됐을 때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서 같은 줄에 앉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짝을 짓는 방법을 먼저 세 볼게요. 남학생이 2명이라 했으니까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이라고 한번 번호를 붙여 보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1번, 2번으로 붙여 봅시다. 자, 그러면 남학생 1번이랑 여학생 1번이 같이 앉을 수 있고 남학생 2번이랑 여학생 2번이 같이 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묶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남학생 1번이랑 여학생 2번이 같이 앉고 남학생 2번이랑 여학생 1번이 같이 앉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총 앉는 쌍을 정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만 그럼 우선 생각을 해 봅시다. 남일, 여일이 같이 앉고 남이, 여이가 같이 앉는 경우에 대해서 앉혀 볼게요. 자, 우선 영화관 자리가 9자리가 있는데
얘네가 각각 한 줄에 앉기 때문에 앉지 않는 줄이 있겠죠. 앉지 않는 줄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세 줄 중에서 한 줄을 골라서 안 앉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맨 윗줄에 안 앉거나 또는 가운데 줄에 안 앉거나 또는 마지막 줄에 맨 앞줄에 안 앉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총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자 맨 윗줄에 안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맨 앞줄이랑 가운데 줄에 남학생 1 번, 여학생 1 번, 남학생 2 번, 여학생 2 번을 앉히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선 남학생 1 번, 여학생 1 번이 가운데에 앉고 남학생 2 번, 여학생 2 번이 맨 앞에 앉았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총 이 세 가지 자리를 가운데 줄에 있는 이 세 자리를 뭐 A, B, C 자리라고 하면은 A, B, C 자리를 A, B, C 자리 중에서 남학생 1 번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총 세 가지죠. A 또는 B 또는 C. 여학생 1 번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남학생 1 번이 간 자리 빼고 나머지 두 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갈 수 있으니까 수영도 그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총 3 곱하기 2로 계산하면은 6 가지 방법으로 앉힐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DEF 맨 앞줄을 DEF라고 하면은 남학생 2 번이랑 여기다 적을게요. 여학생 2 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 곱하기 2로 똑같이 6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학생 1 번, 여학생 1 번이 앉은 그 6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학생 2 번, 여학생 2 번이 6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으로 해서 36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남학생 1 번, 여학생 1 번이 오히려 아래에 앉고 남학생 2 번, 여학생 2 번이 가운데에 앉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남학생 1 번, 여학생 1 번이 맨 앞에 앉고 남학생 2 번, 여학생 2 번이 맨 가운데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일, 여일 커플이랑 남이, 여이 커플이 앉을 수 있는 총 방법은 36에 곱하기 2를 해서 72 가지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쵸?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앉지 않는 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총 3 가지가 있다 했으니까 자 지금은 맨 뒤에 안 앉았을 때 72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가운데 줄에 안 앉았을 때도 비슷하게 72 가지가 또 나올 거고 맨 앞에 안 앉았을 때도 또 7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총 앉을 수 있는 방법은 72 곱하기 3 해서 216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또 우리가 이 216 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는 건 남일, 여일이 같이 앉고 남이, 여이가 같이 앉은 상황에 대해서였죠. 근데 또 남일, 여이가 같이 앉고 남이, 여일이 같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뭐 굳이 안 세 봐도 216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겠죠. 216 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32 가지가 이제 남자 2 명, 여자 2 명이 앉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합평 기출문제 3 단계 풀이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보면 이제 10 개의 의자가 있고 A, B를 포함한 5 명의 학생이 앉을 겁니다. 근데 가나 다 조건을 만족시키게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의자 형태를 보면은 제 뒤 첫 번째 줄에는 11 부터 17 까지가 있고 앞줄에는 23, 24, 25가 있죠. 총 10개 자리가 있고 자 나 조건을 한번 먼저 읽어 볼게요. 나 조건을 읽어 보니까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좌석 번호 차가 1이 된다는 건 결국 이 옆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옆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답번 조건은
어느 두 학생도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했어요. 자, 번호의 차가 10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누가 13번에 앉았을 때 이 바로 앞에 있는 23번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25에 누가 앉으면 15에 누가 앉으면 안 된다. 앞뒤로도 겹치지 않게 앉아야 된다. 그다음에 A의 좌석번 가번 조건은 A는 24 이상, B는 14 이하에 앉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 10개 의자 중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골라 볼게요, 그러면. 앉는 형태를 먼저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총 5명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맨 앞줄에 10번대 자리에 최대한 빽빽하게 한번 앉혀 볼게요. 그럼 11번 앉고, 13 앉고, 15 앉고, 17번 앉고. 이렇게 4명이 최대한 빽빽하게 앉으면 4명이 앉을 수 있겠죠? 맨 앞에 4명이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 4번 규칙에 의해서 23과 25는 아무도 못 앉게 됩니다. 24번에 무조건 남은 한 명이 앉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맨 앞줄에 이번엔 10번대 자리에 이번엔 뭐 3명만 앉는다고 치면은 반대로 이제 20번대 자리에 2명이 앉아야겠죠. 20번대 자리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건 보다시피 23과 25에 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4번 규칙에 의해서 13과 15에는 아무도 못 앉게 되겠죠. 24에도 못 앉을 거고. 자,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X표 친 자리 이외에 남은 자리에서 10번대 자리에서 3명이 또 앉아야 되는데 자, 14번엔 무조건 앉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11번 또는 12번에 앉으면 나머지 한 자리는 못 앉고 16번 또는 17번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한 자리에 못 앉기 때문에 14번에 일단 무조건 앉아야 되고 11번, 12번 중에 하나, 16번, 17번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됩니다. 크게 문제는 앉을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형태랑 2번 형태로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형태, 2번 형태에 대해서 한번 직접 앉혀 볼게요. 먼저 1번 형태, 2번 형태는 잠깐 나중에 생각하고 1번 형태로 앉는다 했을 때 자, 이제 가번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2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는 자연스럽게 24번밖에 못 앉겠죠. 네. 그리고 B의 좌석번호는 14 이하라 했으니까 B가 올 수 있는 거는 13번 또는 11번 자리가 되겠죠. 네. 자, 우리 학생을 A, B, C, D, E라고 한번 명명하고 앉혀 보겠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세 보겠습니다. 자, A는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B는 13번 또는 11번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두 가지가 있겠죠. 자, A, B를 이렇게 앉힌 다음에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 B가 앉은 자리 빼고 나머지 세 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앉으면 되죠. 총 세 가지 앉을 수 있고 D는 A, B, C가 앉은 자리 빼고 총 두 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앉으면 되니까 두 가지가 있고 E는 그냥 남은 한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총 방법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쉽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2번 경우도 세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번 또는 12번 중에 한 가지 자리를 골라야 되니까 임의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번 자리를 고르고 뭐 16번 자리를 골랐다 칩시다. 그럼 11, 14, 16, 23, 25번 자리에 A, B, C, D, E를 안 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4 이상인 자리이기 때문에 25번 무조건 A 자리가 돼야 됩니다. B는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4 또는 11번 자리에 B가 앉아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C, D, E는 이제 남은 자리 중에서
남은 자리 그냥 앉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1 번, 14번 자리를 선택했을 때 11, 14, 16, 23, 25를 선택했을 때 앉을 수 있는 방법은 A는 한 자리밖에 못 오고 B는 두 자리 올 수 있고 C는 AB가 앉은 자리 빼고 세 자리, D는 세 개 빼고 두 자리, E는 남은 한 자리. 총 12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11 또는 12번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16 또는 17번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14, 23, 25는 고정이고 지금 11이랑 16을 선택했죠? 그럼 11이랑 17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12랑 16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12랑 17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가능한 경우는 4가지 방법으로 또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앉은 방법의 수에다가 곱하기 그냥 4를 해 주시면 48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2번 형태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답을 낼 때는 1번 형태인 12가지 방법 더하기 2번 형태인 48가지 방법을 더해서 총 60가지 방법으로 앉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11번, 17번을 골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1번 또는 14번이죠. 12번, 16을 앉혔을 때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2번 또는 14번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세 주는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 마무리하고 7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또 색칠하는 문제네요. 자 1 번과 6 번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마주 보는 이웃하는 정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1 번이랑 6 번에 우리가 먼저 색깔을 칠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1 번이랑 6 번에 칠하면 자 그럼 보세요. 2 번은 1 번이랑 이웃하고 있고 3 번은 6 번이랑 이웃하고 있고 4 번은 1 번이랑 이웃하고 있고 5 번, 6 번이랑 이웃하기 때문에 2, 3, 4, 5 번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 번, 6 번에 어떤 색깔 하나를 칠하면 나머지 4 개의 숫자에는 그 색깔을 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번, 6 번에 일단 올 수 있는 색깔이 총 4가지 색이 올 수 있죠. 4가지 색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역이 1 번, 6 번에 칠해졌으면 니은, 디귿, 리을은 나머지 2, 3, 4, 5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곱하기로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자 1 번, 6 번에 올 수 있는 색깔 4가지, 2 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1 번, 6 번에 온 색깔 빼고 3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 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의 수는 이제 2 번에 온 색깔 빼야 되고 1 번, 6 번에 온 색깔 빼야 되겠죠? 그 때문에 2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 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1 번에 온 색깔 오면 안 되고 네 5번 아직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총 3가지 색깔이 올 수 있네요. 마지막 5 번은 2 번에 온 색깔 오면 안 되고 6 번에 온 색깔 오면 안 되고 4 번에도 온 색깔이 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세면 또 헷갈리죠. 이렇게 세면 문제가 뭐냐면 4 번의 색깔이랑 2 번의 색깔이 같을 때랑 4번 색깔이랑 2번 색깔이 다를 때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색칠하는 순서를 이렇게 하지 말고 5 번을 먼저 색칠하고 그다음 4 번을 색칠해 봅시다. 쌤이 저번에 문제 풀 때 이웃한 변이 이제 제일 많은 애들부터 색칠을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런지를 알려주는 문제예요. 자 5 번부터 색칠을 그럼 한번 해 볼게요. 3 번까지 일단 색칠이 된 상황입니다. 5 번은 그럼 5 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지금 1 번, 6 번에 온 색깔 빼고 2 번에 온 색깔 빼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총 2가지가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4 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5 번에 온 색깔이랑 1 번에 온 색깔을 빼야 되기 때문에 총 2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복되는 경우 없이 문제되는 상황 없이 숫자를 경우의 수를 세 줄 수가 있게 되죠. 12 곱하기 8 해 가지고 16, 8 8. 96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합평 문제 마지막 풀어보겠습니다. 총 3문제가 있고 3단계 3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6번 문제는 삼각형,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죠. 쌤 밑에다가 편의상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삼각형 다시 그려볼게요. 그리면 이렇게 제가 가로줄은 빨간색으로 그렸고 이 A에서 내려오는 줄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겠죠.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 숫자 선은 이제 6개, 가로줄은 4개, 이게 다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삼각형을 만든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린 파란색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빨간색 선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진하게 칠해 볼게요. 어, 두 번째 선이랑 가운데 네 번째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선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되죠. 빨간색을 만약에 맨 아래 거를 선택을 했으면 좀 더 큰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총 삼각형의 개수는 그냥 우리가 파란색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빨간색 선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거 간단하죠. 빨간색 선이 총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에다가 빨간색 선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곱해주면은 만들 수 있는 총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육식 계산하면은 사실 그냥 4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약분해주고 총 6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총 60개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정사각형에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세는 건데, 자, 조건이 있죠.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그러면 한번 잘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라는 애가 있어. 그럼 제가요, 한번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4, 6, 3이라는 이 직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1번이라는 숫자를 선택하고 6번이라는 숫자를 선택하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선택한 2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 또 다른 세로줄에 있게 되죠. 자, 또는 1번, 6번 선택할 수도 있고 4번이랑 3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4번이랑 3번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2개의 숫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9가지 숫자가 있는데 9가지 숫자 중에서 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의 수를 세고 그 정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이 모서리에 있는, 모서리? 꼭지점이 더 정확하겠네요. 마주보는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선택해 주면 된다. 그쵸? 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릴 수 있는 방법 세 줍시다. 자, 이번엔 가로줄을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파란색 1번, 2번, 3번 줄. 그리고 세로줄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면은 세로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1, 2, 3번 줄이 있겠죠? 네, 파란 줄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빨간 줄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곧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3C2 곱하기 3C2니까 우리 이건 바로 3 곱하기 3으로 계산할게요. 9가지 방법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4, 6, 7, 9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면 6번이랑 7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또는 4번이랑 9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해 가지고 각각의 직사각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18, 18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인형.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죠? 자, 근데 이거는 같은 종류의 인형이 이제 2개씩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것도 큰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그래서 5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 같은 종류의 인형을 2개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5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기억이라 합시다. 기억이라 하고 기억 인형, 니은 인형, 디귿 인형, 리을 인형이라 할게요. 자, 기억 인형, 니은 인형, 디귿 인형, 리을 인형을 하나씩 뽑았어. 근데 5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 번을 더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을 한 번 더 뽑거나 니은을 뽑거나 디귿을 뽑거나 리을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같은 종류 인형을 2개를 뽑는 건 기억을 2번 뽑는다 합시다.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뽑을 수가 있겠죠? 네. 또는 니은을 2번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디귿을 2번 뽑을 수도 있고 리을을 2번을 뽑을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뽑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뽑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같은 종류 인형 2개를 뽑는 거를 2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한 종류라고 한 거고. 자, 2종류의 인형을 2개를 뽑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기억을 2개를 뽑았어. 그다음 니은을 2개를 뽑았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을 뽑거나 리을을 뽑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종류를 2개 뽑는 인형을 고르는 거. 4개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2개 뽑을 거를 2개를 뽑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남은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3의 2로 나눠 주시면 되고 거기 2를 해서 12가지가 또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 게 같은 종류 인형 2개를 세 종류 뽑는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 인형을 5개를 뽑는데 세 종류를 2개를 뽑아 버리면 뭐 기억,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뽑으면 6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경우 같은 건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서 총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 더하기 12가지로 해 가지고 16가지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